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은 그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순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붕괴하고 그 붕괴를 기입하는 장부를 붕괴장이라 하고,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이 정기하고 시산표 작성하고 결산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죠? 순환과정이 회계 순환과정이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하죠. 그죠? 거래가 발생한다. 이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붕괴하죠. 붕괴해서 기입하는 장부를 뭐라고 부르죠? 붕괴장이다. 그죠? 붕괴장. 이 붕괴장을 보고 작성하죠. 총계적 원장. 이 원장이 맞나 틀렸나 알아보는 것이 시산표. 그죠? 이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요 원장 작성이 맞나 틀렸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또 하나는 요 시산표가 정확하면은, 이 말하면 원장이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시산표가 정확하면 이 시산표를 보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죠. 이제 우리가 흔히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러는데,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포괄의 의미는 지금 아직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손익계산서다 그래 이해하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과정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먼저 붕괴를 합니다. 그죠? 붕괴. 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붕괴.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붕괴를 하고 나면은 붕괴를 기입하는 장부가 붕괴장이 되고, 이 붕괴장을 가지고 원장에 옮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정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기.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제 원래 한자인데 한자를 우리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자를 하면 옮겨서 기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해한다 그랬죠.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시산표를 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 시산표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들어가죠. 이 시산표에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이 다 들어가죠. 이 중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보내고, 요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요 차액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단기에 발생한 이익이 될 겁니다. 그죠? 이익이죠. 이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다.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이걸 우리가 법인세라 합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래가 발생해서 붕괴를 하고요. 붕괴를 보고 원장에 정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개요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실제 예를 하나 가지고, 실제 예 문제를 거래를 하나 가지고 요 과정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먼저 예제 문제는 49쪽입니다. 요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49쪽에 보면은 기본의 예제 4번이 있죠. 다음 글을 붕괴하고 총계적 원장에 정기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1번 붕괴. 1번은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1번이라 했는데, 이걸 이제 날짜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1월 1일이다. 또는 3월 5일이다. 이런 식으로 날짜 대신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6만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죠. 그죠? 6만 원 들어왔고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자본이 되겠죠. 그죠? 자본금 6만 원. 붕괴. 아시죠? 요 붕괴는 거래의 8요소입니다. 그죠? 차변, 대변 들어가는 거 있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자, 차변 요소 한번 해볼까? 차변만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입 발생. 그건 항상 자기 자리가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항상 차변이 발생하고. 아셨죠?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번 붕괴는 이래 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붕괴 한번 해볼까요? 상품 4만 원을 현금으로 현금 주고 사왔다 이 말이죠. 그럼 현금은 나갔고 상품 들어왔죠. 상품은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죠? 상품은 들어왔습니다. 4만 원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죠. 현금 4만 원. 그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되겠습니다. 3번 상품 원가 만 원을 15,000원에 현금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현금 받고 팔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은 들어왔다. 3번 들어간 거는 차변이죠. 그죠? 우리 쉽게 들어간 거는 차변, 나간 거는 대변이다. 그래 이해하세요. 들어왔다, 차변, 나갔다, 대변 이렇게. 현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15,000원 들어왔네요. 그죠? 상품은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면 원가로 적어야 돼요. 원가로.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요 5,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이익. 이걸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상품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자산의 증가, 이거는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되죠. 그죠? 다음 네 번째. 4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외상으로 사왔던 현금으로 사왔다.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 들어왔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차변에 상품은 들어왔다. 얼마치 들어왔죠? 6만 원 들어왔다 이거죠. 들어왔고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되겠죠. 그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6만 원 될 겁니다. 요거는 뭐가 되죠? 부채가 늘어났죠. 부채의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외상 매입금 우리가 매입 채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5일 날 상품 3만 원을 28,000원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 3만 원을 28,000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의 자산은 나가버렸죠. 그죠? 그러면 상품은 나갔다. 그죠? 상품은 나갔다. 얼마짜리가 나갔습니까? 원가 3만 원짜리죠. 원가 3만 원짜리가 나갔는데 현금 받은 게 아니고 얼마에 팔았습니까? 28,000원에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그럼 뭐라 하죠? 그렇죠. 요거 반대잖아.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매출 채권. 아시겠죠? 그러면은 3만 원짜리를 28,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만큼 손해봤죠. 그죠? 이때는 아까 만 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이익 봤지만 이거는 3만 원짜리 28,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 손해봤네. 그죠? 2,000원만큼 뭐가 생겼습니까? 손실이라죠. 손실. 이걸 무슨 손실? 상품, 매출, 손실, 바로 비용의 발생. 요거는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 또는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비용의 발생, 그죠? 비용의 증가죠, 그죠?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6일 날 외상 매입금 중에서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외상 매입금을 먼저 보지 마시고 현금을 먼저 보세요. 쉬운 거 아시겠죠, 그죠? 쉬운 걸 먼저 보시기 훨씬 편합니다. 예.
즉 말해서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죠? 현금이나 상품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뭐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현금이나 상품, 들어왔다 하면은 차변, 나갔다 하면은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도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외상 매금을 먼저 보면은 조금 복잡해지니까 편하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신 분들은 외상 매금을 먼저 보면서 외상 매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증가됐느냐 감소됐느냐를 구분해 주면 되겠죠. 외상 매금은 부채가 있는데 빚이 있는데 이걸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된 거잖아. 그죠? 예, 그래 이해해서도 되지만은 오히려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먼저 보세요. 그럼 쉬워지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대변에 가잖아. 그죠? 이렇게. 현금이 나갔으니까. 왜 나가느냐? 원인. 우리는 항상 이런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현금이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반대편입니다. 여기 현금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유가. 이건 이유가 뭡니까? 외상 매입금 갚았다. 그죠? 외상 매입금 2만 원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채가 감소됐고 자산이 감소됐다. 이거 우리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다. 이랍니다. 다음 7일 날 보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험료를 먼저 보지 마시고 현금을 먼저 보세요.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그 현금이 나갔다 이 말이죠. 현금 1,000원 이래 될 겁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고 왜 나갔느냐? 이유, 원인이죠. 그죠? 왜? 보험료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럼 보험료 1,000원. 그죠? 이렇게. 7일까지 했습니다. 그죠? 다음, 이상 7번까지 다 하네. 그죠? 여기서 다 한 겁니다. 그럼 요 이제 7가지 거래가 생겼네. 그죠? 이렇게. 자, 이 거래가 7개든 뭐 70개든 700개든 아무 관계 없죠. 그죠? 이런 거래를 계속 우리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합니다. 그게 부기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기록한 장부를 뭐라 부르죠? 분계장이라는 겁니다. 분계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 분계를 그대로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이라 한다. 아셨죠? 이게 분계다. 자, 우리 분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분계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항상 같죠. 그죠? 다 같습니다. 그죠? 차변과 대변이 똑같다.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그죠? 대차 평균의 원리. 이해하시겠죠? 차변과 대변 금액이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한다. 또 요 계정이 차변에 있으면 대변도 있다. 그죠? 차변에 있으면 대변도 있고 차변에 있으면 대변도 있다. 한 개, 두 개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변에 있으면 대변이 있다. 그죠? 요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바로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다 이랍니다. 이걸 우리가 복식기장,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다. 기본 원리 이거죠. 그죠?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 이중성.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 거래가 차변 대변이 금액이 같다 보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차대변이 같아지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복식부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 일단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거래가 발생했다. 이 벌을 분개했죠. 우리가 분개한 장부 분개장이라 하는 거고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이거죠. 그죠? 총계정 원장. 자, 여기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 하는 거는 바로 그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교재, 거기 50쪽입니다. 50쪽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니까 제가 그냥 약식으로, 그것도 8개네. 그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 현금, 상품, 자본금. 그리고 상품 매출 손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또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 매출이익. 보험료. 이렇게 해서 이게 8개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이 번호라는 거는 이제 페이지 수고죠. 페이지처럼 매겨 놓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말하면 이 총액 원장이 이제 장부가 이만큼 두껍죠. 그죠? 근데 이 현금이 거래가 많다 보니 이게 한 10페이지나 20페이지 많이 갈 겁니다. 그 이제 고래 이제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 놓는 거죠. 이렇게 번호를 해서. 찾기 쉽도록. 이걸 우리가 말하면은 이 원장의 요거 면수라 이래 보는데, 면수, 페이지 수, 요 원장의 면수, 3번, 요 원장의 원매라 이라죠. 줄여서 우리가. 원장의 면수를 원매라 하고, 요 분계장에도 그 표시해 놓습니다. 페이지를 갖다가. 분계장의 면수는 우리가 분면이라 이런 표현, 분면. 분계장의 면수는 분면. 요거는 원면이라 하고, 요런 거 이제 원면, 그죠? 페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 T 계정을 잠깐 보세요. 이 계정이 예를 들어 현금 있죠. 현금 계정이 우리가 약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양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식이 저기 있는 현금 계정이 있죠. 현금 계정이라면 여기에 이제 날짜, 적용, 여기 원장이니까 여기 이제 분명이라 적어주겠죠. 분계장의 면수, 그리고 금액 이렇게. 그리고 또 날짜, 적용, 여기에 분계장의 면수, 분면, 금액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뭐 1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뭐 요거는 원장의 면수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분계장의 면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날짜, 적요, 계정 과목이라든지 뭐 적당한, 적요라는 거는 적당히 요점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분면, 금액 적어주고, 여기 차변이겠죠. 그죠? 요쪽은 대변, 날짜, 적요, 분면, 금액 적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안 적어. 그냥 요 우리 약식으로 적어버립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자,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현금이 6만 원 있습니다. 그죠? 현금이 지금 차변이 있죠? 이게 차변이고 대변입니다. 현금이 차변에 6만 원 있죠? 현금 찾아서 6만 원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앞에 적을 때는 현금을 적으면 안 돼요. 이 중복되잖아. 그죠? 반대편. 여기 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상대편 계정 과목. 이렇게. 날짜는 1번. 이렇게. 1일날.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마찬가지잖아, 그죠? 만약에 날짜가 뭐 1월 1일이다, 그죠? 1월 1일 해서, 자본금 6만원, 이렇게.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거나 이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원래 이제 장부, 여러분들이 이제, 문구점에 가보시면은 장부가 많이 팝니다. 이래 돼 있어요. 양식 전부 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약식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게,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이래 약식으로 이래 합니다. 그래서 날짜, 적요, 금액에 적죠.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약식 계정이다. 또 영어로 알파벳 T 적어줘. T자 계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시죠? 일단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요래한다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차변에서 대변도 해야 되죠. 그죠? 자본금이 대변에 6만 있다. 그죠? 자본금 찾으세요. 찾아서 요 대변에 6만 원이 적습니다. 적어주고, 반대편에 뭐죠? 현금. 그죠? 현금. 1번. 현금. 요 계정 과목은 항상 반대편 계정 과목. 금액은 자기 금액.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이게 정기했다. 정기. 이거를 정기한다 하는 겁니다. 정기. 정기하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정기. 다음 2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이 차변에 4만 있네. 상품 차변에 4만 원. 반대편 계정이 뭐죠? 현금. 그죠? 현금 2번.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다음에 현금이 있습니다. 그죠? 현금 대변에 4만 원. 반대편은 뭐죠? 상품. 그죠? 2번. 됐죠? 다음 3일날 현금이 15,000원 있습니다. 차변에 15,000원. 현금 차변에 15,000원. 그러고 보니까 대변에, 반대편에 2개 있네. 요 2개나 3개 있을 경우에 가끔 나오죠. 이럴 경우 다 적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 해줍니다. 제자. 모든 계정 계좌를 묶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 다음 상품이 10,000원 있으면 대변에 있네. 그죠? 상품 대변에 10,000원. 자기 금액 적어주고 요 반대편 계정이 뭐죠? 현금이죠. 현금 3번. 그죠? 그리고 매출이익 계정. 요 매출이익 계정 대변에 5,000원. 반대 계정은 뭐죠? 현금. 3번. 이렇게. 이래죠. 그죠? 다음에 4일날 상품이 6만 있습니다. 상품 차변에 6만 원. 반대 계정 외상 매입금이죠. 4번 됐죠. 그럼 이제 외상 매입금 또 찾아가야 되겠다. 그죠?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 대변에 6만 원. 반대 계정은 상품이다. 4번. 이번에 5일날 외상 매출금 차변에 28,000원 있네. 그죠? 외상 매출 찾아서 여기 28,000원. 반대 계정은 뭐죠? 상품. 이 모으고. 그리고 상매수 손실이 나와 있네. 손실 여기 있네. 그죠? 손실 여기 얼마? 차변에 2,000원. 반대 계정은 상품이다. 그죠? 5일날. 그리고 상품 계정 찾아서 대변에 3만 원 적어주고 2개 있네. 반대편에 뭐라 하죠? 제자 5. 다음 외상 매입금 차변에 2만 원. 외상 매입 차변에 2만 원. 반대 계정은 현금 6번. 현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에 2만 원. 반대 계정 외상 매입금. 요건 6번. 그죠? 그리고 보험료 1,000원이죠. 보험료 1,000원. 그죠? 차변에 1,000원. 현금 7번. 현금은 대변에 1,000원이죠. 현금은 대변에 1,000원. 보험료 7번. 그죠? 다 했습니다. 그럼 이 거래는 제가 지금 우리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7개 거래를 했습니다만은 기업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개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뭐, 은행은 더 많은, 은행은 뭐 수백, 수천 개 생길 거고. 그죠? 하여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매일 기록, 거래가 발생하는 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원장에다가. 물론 이제 원장만 기록한 게 아니겠죠. 그죠? 요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 있지만 요거 2개는 주요보라 그랬죠. 그럼 이게 보조부 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장은 뭐죠? 현금 출납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품 재고자.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 요거는 팔았는 거는 매출자. 이런 외상 매출금이라면 매출하는 곳이 있잖아요. 매출처 원장. 외상 매입금은 매입처 원장. 이런 보조장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죠? 뭐 소행금 출납장이라든지 당좌금 출납장이라든지 또는 뭐 받으름 기입장이라든지 지급금 기입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장부들이 있습니다. 보조장부. 이런 보조장부에도 같이 기장합니다. 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거래처별로 이를 다 기록하겠죠. 그죠? 이런 장부 일단 작성. 우리 지금 빼대를 하고 있으니까 빼대. 일단 순서가 붕괴를 하고 그 붕괴를 보고 원장에 옮겼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이제 기록하다 보면은 이제 이날 이제 와서 시산표 작성. 이때가 뭐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결산 과정이라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산과정이라 하는 거는 이제 연말이 된 거죠. 12월 말. 이렇게 하다가 이게 7개든 70개든 뭐 7,000개든 간에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무리 많아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뭐 7개만 해도 충분하겠죠, 그죠? 예. 그럼 자 이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틀리나 직결해 봐야 되잖아, 그죠? 그 직계표가 뭐죠? 그렇죠, 바로 시산표. 이게 직계표라 이거든, 직계표. 우리가 시산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직계표, 알겠죠? 직계표다. 그럼 이런 시산표 양식, 이제 약식으로 제가 이래 만드는 거고, 원래 양식이 이렇습니다. 예, 시산표 양식은. 여기 이제 우리가 시산표인데, 특히 그 합계와 잔액을 모두 표시한 데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 이랍니다. 계정 과목이고, 이거는 차변, 대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양식이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죠, 그죠? 합계와 잔액이 다 있대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하는 거고, 합계만 있으면은 합계 시산표, 잔액만 있으면은 잔액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현금 1번부터 현금.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요거는 차변 합계 그랬네요. 차변 합계 얼마죠? 75,000원. 이게 75,000원이구나. 대변 합계 이거 얼마죠? 61,000원. 61,000원이네. 일단 합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 28,000원이고, 대변은 없다, 그죠? 다음, 상품 계정 차변 합계 얼마입니까? 10만원. 대변 합계는 4만원. 외상 매입금, 차변 합계 2만원, 대변 합계 6만원. 그리고 자본금 차변 없고, 대변은 6만원이다, 그죠? 상품 매출 이익은 차변 없고, 대변은 5천원. 그리고 상품 매출 손실은 차변에 2천원, 대변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나와 있죠. 차변에 1,000원, 대변에 없네, 그죠? 이렇게. 다 했죠. 합계를 적은 겁니다.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예. 자, 이번에 이제 잔액 보세요. 차변, 현금은 차변에 75,000원이고, 대변에 61,000원이네. 어느 쪽이 크죠? 이쪽이 크잖아, 그죠? 잔액이 차변이 남겠죠? 얼마 큽니까? 예, 14,000원 크다. 차액만큼 적어주는 거예요. 큰 쪽에 큰 금액만큼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28,000원, 대변에 제로니까 그럼 차변에 28,000원 되겠고, 상품은 차변이 크네, 그죠? 6만원.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입금 대변에 큽니다. 대변에 4만원. 자본금 대변에 6만원, 이익은 대변에 5천원, 손실은 차변에 2천원, 보험료는 차변에 1,000원 됐네요, 그죠? 다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합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죠, 그죠? 이 합계. 이렇게. 자, 이제 이 합계를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인지. 예. 105,000원 되겠습니다. 이 합계를 더하면 얼마냐 하면은 227,000원. 이 합계가 얼마냐 하면은 226,000원. 여기 6,000원인데? 이거 제가 계산 잘못했네. 6,000원입니다. 예. 대변 합계는 105,000원. 됐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결과를 가보니까 이 합계와 이 합계 같죠, 그죠? 이 잔액과 이 잔액이 같습니다. 그죠? 이 합계수로 같잖아요. 같고, 여기 같죠? 그럼 이거는 정확한 거죠. 알겠죠? 이 시간표 이거는 옳은, 바로 된 거다. 즉 말해서 이 원장의 전기가 바로 됐다 이겁니다.
요 시산표 작성 목적은 요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알겠죠? 이 원장의 맞고 틀림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장이 맞나 틀리나 요걸 확인한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시산표를 가지고 요런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 자료 제공한다 이 말이죠. 기본 자료죠. 그죠? 왜? 이걸 보고 이걸 작성하는 거니까. 그 시산표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장의 정부, 맞고 틀린 걸 확인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요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 결산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토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게 맞으니까 마지막 단계 이거다.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우리가 BS라고 했습니다. 그죠? 손익계산서죠. 그죠? 자, 이걸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합계를 보고 하는 게 잔액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잔액, 차액. 알겠죠? 그러면은, 자, 현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은 자산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 자본금은 자본, 이익, 수익이고, 손실은 비용이고, 보험료 비용이다. 그죠? 자산은 이리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현금, 자산은 차변에 현금 14,000원.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죠. 자산 28,000원. 상품도 자산이죠. 상품 6만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대변에 4만원. 자본금은 대변에 있다. 그죠? 6만원. 끝났습니다. 다음에 상매출이익 보세요. 상매출이익은 대변의 수익이니까 대변에 가죠. 그죠? 상매출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겠죠. 그리고 보험료 1,000원이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자, 비용은 3,000원이고 수익은 5,000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장부 마감을 항상 같도록 해야 되니까 차대변이 같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같아지고 2,000원 생기잖아요. 그래 같아지잖아. 그죠? 이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합계 5,000원 해서 금년에 당기 순이익은 2,000원 생겼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자변합계가 얼마죠? 10만 2천원이네. 대변합계 10만 원이네. 그죠? 그럼 여기 2천원 부족하잖아. 여기 뭐죠? 그렇죠. 당기 순이익. 알겠죠? 그럼 당기 순이익 합계하고 나니까 그 합계가 얼마냐면은 10만 2천원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은 결과가 당기 순이익 이어 2,000원과 이게 같아지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결과 금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은 2,000원이다. 여기에다가 세금 내는 세금이 뭐죠? 그렇죠. 법인세 납부.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위가 우리가 이제 요 단위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잖아. 그죠? 예. 이제 재무제표 보면 100만 원.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아니고 이게 만수는 아니죠. 그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현금은 140억, 외상에서 280억, 상품은 600억 이래 되겠죠. 그죠? 단위. 요거 이제 생략했잖아. 그죠? 아무튼, 당기 순이익이 이게 생겼다. 이게 세금 낸다. 그럼 끝나잖아. 예.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죠? 제가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은 일단 거래를 뭐 하죠? 붕괴를 합니다. 그죠? 붕괴. 이런 붕괴를 하고 이 붕괴를 보고 원장, 이런 원장 작성. 이 원장을 뭐라 한다? 총계정 원장이라 하는 겁니다. 원장. 이 두 개를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랬죠? 주요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부, 주요부라고. 이게 주요부다. 이 주요부에 작성하는 게 바로 분계장과 이게 분계장이죠, 결과.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분계장입니다. 분계장. 이게 총계적 원장이고. 그렇죠? 그럼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을 작성하는데 이것만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죠? 왜? 우리는 보조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조부. 이걸 더 상세하게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대한 걸 나타내는 장부를 뭐죠? 상세한 장부가 뭐라 그럽니까? 현금 출납장.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상품 재고장. 여기 요거만 따로 또 하는 거.
매입장, 요거는 매출장. 우리가 기업에서는 상품 거래가 가장 많겠죠, 그죠? 그래서 또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 매입금,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처 원장. 외상으로 팔았으면 거래처별로 해놔야 되잖아, 그죠? 어떤 회사 거래 받을 돈 해놔야 나중에 외상값 받게 회수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명계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거 외에도 예금 거래, 예금 출납자, 또 뭐 소현금 출납자, 또 음거래, 받으름 기입장, 지금 기입장 등등 기업에서는 필요한 장부들이 이거 외에도 많죠. 핵심이 이게 주요부고 이걸 보조하는 장부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요 주요부뿐만 아니라 보조부에도 기장되겠죠. 이 모든 기장을 보고 이제 1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오다가 이제 결산이 되잖아요. 결산. 그죠? 바로 이제 결산에 와서 시산표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작성하는데. 이 시산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된다. 그죠? 여기 반드시 일치돼야 돼요.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딱 같아지잖아. 이걸 가지고 뭘 작성했습니까? 그렇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는 당기순이 나왔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그의 모든 결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거래, 붕괴, 원장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부기, 즉 말해서 회계 원리라 하는 것은 즉 회계학,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학이라 하죠. 그죠? 뭐 회계학이다, 회계 원리다, 흔히 또 뭐 부기라 했잖아, 그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장할 거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죠?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응? 그러면 이어서 또 다시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나 이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12월 말에 왔잖아. 그죠? 12월 말에 왔을 때, 요 시산표를 보고 바로 작성하지만은,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리할 게 있잖아. 정리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할 사항이라면은, 내가 집세를 먼저 줄 수도 있잖아. 그죠? 먼저 받을 수도 있죠. 또, 보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리 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예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가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화재 보험료 이런 거를 선납입니다. 선납. 그럼 예를 들어서 선납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면 별 문제 없겠죠. 그죠? 그런데 기간이 항상 1일 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납부했는데 1년치를 선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8월 말까지잖아. 그죠? 그럼 1년치를 우리가 미리 줬다 이거죠. 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이 언제죠? 12월 말이잖아. 결산해야 되잖아. 자, 1년치를 우리가 보험료를 120원 줬다고 가정할게요. 한 달에 10원씩 해서. 그럼 오늘이 결산일입니다. 요 날까지는 날짜가 지났잖아. 요거는 안 지났죠. 즉 말해서 요 부분은 금년 거고 올해 이건 내년 거잖아. 그죠? 내년 거. 그럼 우리 장부는 지금 얼마 줘놨죠? 120원 나오잖아. 기록이. 그런데 요 120원이 올해 거는 얼마죠? 9, 10, 11, 12, 4개월 40원이고 내년 게 80원이잖아. 이거 뭐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자, 120원 해야 맞습니까? 40원 해야 맞습니까? 80원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맞잖아. 올해 거니까. 당기에 쓴 거, 금년에 쓴 것만 기록해야 되죠. 그죠? 여기 그러면 장부는 1개에 있으니까 이제 장부를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 요걸 요렇게 고치는 겁니다. 120원을 해놨더니 요렇게 고친다. 이걸 우리가 수정한다. 수정 붕괴라 합니다. 수정. 이런 게 기말에 정리할 사항. 아시겠죠? 그죠? 기말에 가서 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연말에, 뭐 재고 파악한다 그러잖아요. 상품 같은 거. 창고에 가보면, 자재과 가면은 재고가 많이 있겠죠. 부품 같은 거.
그거 연말에 실사하죠. 그죠? 실조사잖아.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의 수량은 100개인데 실제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뭐 90개밖에 없더라. 그 10개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거 있죠. 또 연말에 가서 이제 주식 같은 게 있죠. 그죠? 주식.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은 사왔는데 100원, 주당, 한 주당 100원에 사왔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130원 돼 있더라. 그럼 30원만큼 이익 봐야 되죠. 이 이익을 갖다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그럼 결산에 정리해야 되고. 또 건물 같은 이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또 우리가 외상대금에 대해서는 이 외상대금은 100%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과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에 보니까 과거 경험이 평균 우리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이면은 그 중에 한 3원 정도는 회수불능되더라. 거래처가 파산해서 뭐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3원 정도는 못 받게 되더라. 그럼 100원 외상값 중에 3원 정도라면 3%죠. 그죠? 이걸 미리 우리가 대손을 예상해서 미리 장부에 기장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 합니다. 대손을 우리가 손상이라 하기도 하는데 예상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연말에 한다. 연말에. 아시겠죠? 그럼 기말에 할 게 많죠. 그죠? 연말에 우리가 기말에 장부 정리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기업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내가 줬거나 아직 이자를 안 줬거나 반대로 이자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았거나 아직 안 받았거나 그런 걸 모두 다 장부 기장해야 되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단기분만 우리는 장부에 기장하게 됩니다. 단기분. 이거 우리가 단기에 발생하면 한다 해서 발생주의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아무튼 금년에 발생된 것만 기장하자. 알겠죠? 그게 우리가 발생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현재 금년에 우리가 발생된 걸 장부에서 정리를 하는데 요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 부분을 정리해서 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 시산표를 보고 바로 단순하게 한다면 간단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리상 이걸 정리해서 요걸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은 회계학이 들어가는 시험 중에서 가장 말하면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이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2차가 뭔지 아십니까? 1차는 객관식이죠. 그죠? 2차는 주관식인데 주관식은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바로 작성 문제 이겁니다. 이거. 공인회계사 시험이 이겁니다. 이거 작성하라 하는 거죠. 다음 거래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세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한 문제 50점 또는 40점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 3문제 나오는데 그 하나가 이거 작성하는 게 50점짜리 또는 40점짜리입니다. 이거 작성하라 하는 거죠. 이거 작성하라. 그게 주관식 문제고 우리는 오지선단 객관식 문제잖아. 그죠? 그럼 객관식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내요. 대부분 다 여기서.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 전체가 회계학의 전부 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회계 원리 전부인데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핵심 문제, 객관식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여기서 나온다. 아, 기말에 정리할 사항에서 나오는구나. 이걸 이해하시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오류 수정이라든지 뭐 중간에 회계 변경이라든지 좀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또 불호 부분, 추후 부분이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무회계다 하는 걸 아시고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별도로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무제표 작성까지.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죠. 그죠? 거래부터 분계부터 해가 원장에 작성하는 것까지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까지 아시겠죠? 그죠?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